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은퇴에 맞는 나의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컴 어뉴이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어카운트 밸류와 인컴 밸류가 과연 무엇이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의 어카운트 밸류와 인컴 밸류가 뭔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요, 스테이트먼트를 가입하고 스테이트먼트를 받고 그걸 이해를 잘 못하세요. 아, 이 어카운트 밸류는 또 뭐고 이게 인컴 밸류는 뭐고 뭐 10%씩 늘어난다 그러는데 뭐가 늘어난 건가요? 그래서 약간 그 의문스러운 눈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누이티에 대한 어,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어카운트 밸류라는 것은 내가 오늘의 실질적인 마켓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리어블은 내가 100만 불을 넣었는데 만약에 6개월 후에 마켓이 나빠졌다. 그럼 내 어카운트 밸류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100만 불을 넣었는데 95만 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덱스드 어누이티의 어카운트 밸류라는 것은 제로 밑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가, 원금 밑으로는 내려가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동안 늘어난 이자가 있다 그런다면 만약에 마켓이 나빴다. 그럼 그대로 100만 불이고요. 마켓이 좋았다. 105만 불이 되는 실질적인 내 어카운트 밸류입니다. 그 다음에 인컴 밸류다 하는 것은 인슈런스 회사에서 어카운트 밸류하고는 관계없이 100만 불을 내가 넣었다면 1년에 10%씩 무조건 증가시켜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개런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나의 인컴 베이스는 무조건 110만 불이 됩니다. 그럼 1년 후에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시죠. 어카운트 밸류가 가령 예를 들어 인데 픽스드 어카운트의 경우에 어카운트 밸류 내 어카운트 밸류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2만 불인데 1년 후에 내 인컴 밸류는 10%씩 늘어줬죠. 그러면 내 인컴 밸류는 11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인컴을 받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컴 베이스의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서 70부터 받는다. 그러면 70에 8%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8%를 내 인컴 밸류의 8%를 평생 동안 지급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카운트 밸류라는 것은 내가 취소할 때 이럴 때 그 금액이 중요한 금액이고 내가 실제로 평생 받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봐야 할 금액은 인컴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렇게 두 가지 밸류를 따로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카운트 밸류는 어떤 계산에 쓰이고, 인컴 밸류는 어떤 계산에 쓰이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어카운트 밸류는 우리가 인컴 어누이티를 계산할 때 픽스드로 우선 생각을 할 때 인컴 어누이티라는 어카운트 밸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캡이 보통 5% 6% 갑니다. 그러면 마켓이 15%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나한테 실적으로 이자가 돌아오는 것은 5% 캡이면 5%만 제가 받는 것이죠. 그게 실적인 제 어카운트 밸류예요. 그럼 어카운트 밸류가 왜 필요하냐? 어카운트 밸류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캔슬을 하겠다. 2년 후에 캔슬을 하겠다. 캔슬한 금액에 대한 그때의 그 밸류,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밸류. 그래서 서렌더 차지를 빼고 나한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에서는 계산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인컴 밸류라는 건 왜 필요하냐? 내가 평생 받을 인컴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혼돈을 하시고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카운트 밸류는 내가 죽었거나 중간에 받다가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캔슬할 때 그 금액이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인컴 밸류라는 것은 내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인컴을 계산해줘서 퍼센테이지로 받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인컴 베이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결국 뭐 인컴 어뉴이티를 드시고 중간에 캔슬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하게 사망이라든지 이런 일이 나지 않는 한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컴을 받기 위한 밸류를 보실 때는 인컴 밸류를 보시는 게 맞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우리가 인컴 어누이티니까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인컴 밸류를 뭐 매년 10%씩 이자를 주겠다. 이런 이제 개런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런 인슈런스 회사가 이렇게까지 뭐 10%막 이렇게까지 그 증식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첫째, 많은 분들이 인슈런스 회사는 뭘 먹고 산다고 10%씩 이렇게 개런티를 준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명목상으로 주는 겁니다. 인컴을 받기 위한 금액에 인크리즈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인슈런스 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목돈을 받아서 인슈런스를 든 그분한테 평생 동안 20년, 30년, 35년, 40년 정도의 그 돈을 스프릿해서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인슈런스 회사에서는 목돈을 받아서 푼돈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작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투자 효과가 달라지겠죠. 가장 큰 이유가 인슈런스 컴퍼니가 그 운영할 수 있는 돈의 운영도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는 대표님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SPIA와 DIA 같은 경우에 SPIA는 뭐 취소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하지만은 DIA는 언제든지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이미 디스트리뷰션을 시작을 해서 네. 타기 시작하면은 취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취소하죠. 그 금액 빼고 잔금 남은 거, 내 가져간 거 빼고 어카운트 밸류에서 그 돈을 빼고 남는 금액은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죠. 디스트리뷰션이 시작되더라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는 부분이 서렌더 기간이 가령해서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뭐 아무것도 변경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거는 아니에요. 10년이라는 것은 내가 취소할 수 있는 벌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는 뜻이지. 그 10년 동안 내가 뭐 인컴을 못 받는다든가 뭐 그런 어떤 내용은 그 서렌더 기간과 그런 내가 받는 그 시점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취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일부를 좀 꺼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어느든지 되게 스피아만 빼놓고 연에 내가 부은 10% 금액의 10%는 페널티 없이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이제 받는 금액이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밀리언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좀 필요해. 그런 10%만 넣을까요? 10% 10만 불은 페널티 없이 내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가입 시에 뭐 보너스를 30%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너스를 30% 받는 게 가능한 건지. 네, 가능합니다. 어느 회사들마다 조금씩 틀린데 어떤 회사에서는 가입 시에 가입금의 30%를 그 자리에서 더 증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내 인컴 베이스, 어카운트 밸류가 아니라 인컴 베이스가 100만 불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130만 불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해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씩 증가시켜주기로 약속한 회사면 내가 130만 불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1년 후에는 10%가 붙어서 100만 불에 10% 10만 불이죠. 그 다음에 30% 붙었으니까 30만 불이죠. 그 다음에 나의 인컴 베이스는 140만 불이 되는 거죠. 그 140만 불이 됐는데 나 그때부터 인컴을 받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에서 약속한 게 만약에 6%다. 그러면 140만 불의 6%를 평생 동안 받는 거죠. 많은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보너스를 지급을 하지 않는 회사는 그러면 다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로 가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넣었는데
보너스를 안 주는 저거라면 그 다음에 내가 인컴을 찾기 시작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안 주는 회사는 평생 동안 지급한 금액이 8%를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보너스를 지불한 회사는 5.5%, 6% 주는 레이시 틀려지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계산해 보면 양쪽이 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서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살펴보실 적어는 있지만 30%를 보너스를 준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현혹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거는 물론 가입 시에 보너스 30%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본인한테 맞는지 본인의 나이와 환경을 잘 따져서 보너스를 먼저 받고 작게 디스트리뷰션을 받는 게 낫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봐야죠. 그래서 무조건 보너스를 준다고 해서 이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좀 대표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60세에 100만 불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첫 번째 케이스로 뭐 65세에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동안 뭐 인컴을 안 받고 그냥 놔뒀다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밸류가 나오겠죠. 100만 불에 10%씩 늘어나서 5년이 됐으니까 150만 불이 인컴 베이스인데 이분이 지금 중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인컴 베이스라는 의미는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100만 불을 넣었는데 그동안 마켓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이너스 났을 수도 있고 또 크게 인덱스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평균에서 그동안 한 10%가 15%가 올랐다. 그러면 100만 불을 넣어서 15%는 115만 불이 되겠죠. 그럼 사망했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죠. 그러면은 115만 불이 베니피시리한테 가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예로 그러면 60세에 100만 불을 넣고 10년 동안 70세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그 70세에 이제 10년 후부터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70세에서부터 내 인컴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리타이어에서 이때부터 인컴을 받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인컴 베이스가 되겠죠. 그럼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 증액을 약속을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10%씩 늘어났으니까 100만 불을 넣은 것에 10%, 10% 10년에서 그러면 인컴 베이스의 금액이 200만 불이 되겠죠. 200만 불에 그럼 70세, 그럼 보통 한 8% 정도 평생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1년에 16만 불을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받으시다가 75세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75세 때까지 쌓인 실질적인 어카운트 밸류, 마켓 밸류, 아까 5%씩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증가된 그 금액을 계산하는 마켓 밸류가 있어요. 그러면 70세에서부터 75세까지는 인컴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만 불에 대한 인컴을 실질적으로 8%를 받았습니다. 그럼 16만 불을 받았지 않습니까? 16만 불에 그러니까 80만 불을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마켓 밸류가 그때의 마켓 밸류가 150만 불이라면 150만 불 빼기 80만 불, 70만 불의 현찰을 베네피시리한테 가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70세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장수를 하셔서 뭐 95세, 100세 이렇게 돼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까지 뭐 그러면 원금은 다 떨어지겠죠. 하지만은 인슈런스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이 금액을 지불한다. 그럼 이분이 95세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셨다. 16만 불에 25년 동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0만 불을 받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결론 한번 내려주십시오. 네, 결론은 많은 분들이 어누이티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컴 어누이티는 특히 401k라든가 401k라든가 아니면 리타이먼트 플랜에 들어있는 또 TSP라든가 이런 텍스가 면제되어 있는 퀄리파이드 머니는 반드시 이런 쪽에 그 리타이먼트 펀드로 들어오셔서 그런 어누이티로 전환을 하셔서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어누이티로 가시는 것이
맞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주 많아서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어누이티를 잘 준비를 하셔서 내 소셜 시큐리티와 똑같이 내가 한 달에 10,000불을 쓰겠다 생활비가 그렇다면 그 10,000불을 확실히 확보해 놓는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그 나머지 돈은 그 후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레가시 어뉴이티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